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소비자 이론의 거의 정상에 오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선택 이론의 평가 파트인데요.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소비자 이론 좀 공부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정복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우선 무차별 곡선하고 한계의 효용 이론이 대체 무슨 관계인지 그 관계부터 확실하게 다져놓을 거고요. 그 다음엔 진짜 재밌는 얘기들이에요. 아니,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유행을 따라가지? 반대로 왜 굳이 남들 안 사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을까? 심지어 이건 왜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거야? 이런 현실 속 궁금증들 있잖아요. 그 비밀을 편승 효과, 백로 효과, 그리고 베블렌 효과를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소비자 이론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죠. 바로 무차별 곡선 이론과 한계 효용 이론, 이 둘이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아주 간단하게 Y축을 커피, X축을 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쓱 이동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커피, 즉 Y제 소비를 마이너스 델타 Y만큼 줄였죠. 그 대신에 책, 즉 X제 소비를 델타 X만큼 늘렸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다? A점이든 B점이든 똑같은 무차별 곡선 U0 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커피를 덜 마셔서 좀 아쉽지만 대신 책을 더 얻어서 행복하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만족도는 변하지 않았다. 바로 이겁니다. 방금 그 그래프에서 우리가 얻은 깨달음을 수식으로 딱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Y제 소비를 줄여서 마이너스 델타 Y. 잃어버린 효용의 크기는 이건 Y제의 한계 효용, 즉 Mu의 Y에다가 줄어든 양을 곱한 값이겠죠? 반대로 X제 소비를 늘려서 델타 X, 새로 얻게 된 효용의 크기는요? 그렇죠. X제의 한계 효용 MUX에다가 늘어난 양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무차별 곡선 위에서는 총 효용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효용과 새로 얻은 효용의 크기가 정확히 같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공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계 대체율, 영어로는 MRS라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책 한 권 더 사려고 커피 몇 잔까지는 안 마실 수 있을까? 하는 내 마음속의 교환 비율, 그걸 뜻하는 겁니다. 자,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바로 이 공식이에요. 아까 봤던 등식 있잖아요. 그걸 그냥 정리만 하면 이 공식이 딱 튀어나옵니다. 한계 대체율, 즉 MRSXY는 결국 뭐랑 같다? 두 재화의 한계 효용의 비율, 즉 MUX를 MUY로 나눔 값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식은요, 우리 시험에서 진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과정까지 머릿속에 착 그려져야 나중에 응용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별표 5개 치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아니 근데 왜 굳이 더 복잡해 보이는 무차별 곡선 이론을 쓸까요? 왜 이게 더 발전된 이론이라고 할까요? 한계 효용 이론은요, 만족도를 마치 온도계 재듯이 내 만족도는 30점이야 이렇게 숫자로 측정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가요? 좀 비현실적이죠. 반면에 무차별 곡선 이론은 그냥 나는 사과가 바나나보다 더 좋아 이렇게 순서만 매길 수 있으면 돼요. 훨씬 현실적이죠? 바로 이 차이점 덕분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한 개인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이론에는 사실 엄청난 가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선택은 오로지 나만의 것이고 다른 사람의 선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가정이죠.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우리가 물건 살 때 정말 다른 사람 시선, 유행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쓸까요? 아니죠. 지금부터는 바로 그 가정을 깨부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현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행동이죠.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어 하는 마음, 바로 편승 효과입니다. 이 속담 모르는 분 없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게 바로 편승 효과의 핵심을 그냥 한마디로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내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강남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가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그 심리. 우리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봤잖아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좀 있어 보이게 편승 효과, 또는 영어로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서커스단이 행진할 때 맨 앞에서 악대차가 시끄럽게 연주하면서 가면 그게 밴드웨건이에요. 사람들이 막 신나서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모습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많이 산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거 좋은 건가 봐 하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수요를 더 늘리는 현상. 한마디로 유행을 따르는 소비 심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편승 효과는요,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를 마치 뻥튀기처럼 부풀리는 역할을 해요. 나 한 사람의 수요도 커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확 이동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완전 180도 다른 심리를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남들과 똑같아지는 게 죽기보다 싫은 나는 달라를 외치는 욕구, 바로 백모 효과입니다. 야, 이 속담도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심리를 표현하죠. 나는 저 시커먼 까마귀들이랑은 격이 달라. 나는 우아한 백로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 흔한 건 피하고 나만의 특별함으로 돋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로 효과 또는 속물 효과, 스너브 이펙트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 효과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희소성이에요. 어떤 물건이 너무 흔해져서 너도 나도 다 갖게 되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에이, 저거 이제 한물 같네? 하면서 가치가 뚝 떨어진다고 느끼는 거죠. 이건 나만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점을 보여주려는 심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편승 효과랑은 완전히 반대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인기가 많아지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던 희소성, 그 특별함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의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개인의 수요도 줄고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도 왼쪽으로 쭈그러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니까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편승 효과는 남들과 같아지고 싶다는 동조 심리가 그 동기고요. 백로 효과는 나는 남들과 달라야 해 하는 차별화 욕구가 동기인 겁니다. 동기 자체가 정반대니까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정반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효과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배운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뒤엎는 것처럼 보여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바로 베블렌 효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상하게 물건이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베블렌 효과는 바로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명품 소비, 그 사치스러운 소비의 이면에 숨어있는 아주 특별한 논리를 설명해 줍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봅시다. 베블렌 효과가 나타나는 상품, 즉 베블렌즈는요, 가격 자체가 곧 품질이고 지위고 과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의 대원칙인 수요의 법칙이 와르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와, 더 비싸졌네? 더 과시하기 좋겠다 하면서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는 완전 반대로 무려 우상향하는 모양의 수요 곡선을 만들어내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게 단순히 내 만족감, 즉 효용과 가격만 보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죠. 그 뒤에는 유행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남들과는 다르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내 지위를 뽐내고 싶은 동기처럼 아주 강력한 사회적인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세계의 복잡한 효과들까지 이해해야 비로소 진짜 경제학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경제학, 맞아요.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큰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곁에는 항상 짱 박사가 함께 하니까요. 스스로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좀 헷갈리는데 하는 게 있다면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언제든지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수험생 동료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또 아주 능력 있고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과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